그 정신지배에서 풀린 언데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인간이던 시절의 기억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만의 그 저거를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스컬지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아서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게 언데드와 스컬지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셔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자, 이제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궁금증 해결? 호기심 해결. 옛날에 그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 참 재밌었는데, 그 스펀지 비슷한 캐릭이란다. 스펀지 비스무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완전 꿀잼이었죠. 그 호기심 박사 걔가 나와가지고 막, 오늘의 호기심은 이러면서. 그리고 저희 여울진님께서 그 워크래프트 1의 스토리가 또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약간 영화랑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씻고 다시 올게요. 네네. 이 던전이나 한번 더 해야겠다. 랩업을 해야 피해를 할 수 있으니까 던전 한 번만 더 갈게요. 계속 던전만 돌아서 미안해요. 워크래프트 1 때 얘기도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이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그니까 이게 제대로 얘기를 설명을 다 하려면 그 티탄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티탄 얘기부터 해야 되나? 아까 이게 티탄부터 해야 될 듯. 그러게요. 오늘 그냥 한번 스토리 한번 싹 한번 짚어볼까요? 한번. 오늘 와우 역사교실 한번. 잠깐만, 얘 체력이 왜 이러니?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용케 안 죽고 잘 사네. 용케 잘 사네. 야, 잠깐만. 살렸다. 깜짝이야. 실바나스는 이쁘던데. 근데 여울지님, 그 실바나스가 오리지널 시절만 해도 되게 못생겼어요. 실바나스의 팬이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이뻐졌습니다. 이 블리자드의 그 성형을 좀 봤더니 금세 이뻐졌죠. 네, 토사킹 비둘님 어서오세요. 그래요, 오늘 아싸리 활 들고 있는 여자 맞죠? 네, 맞아요. 아싸리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지 못해가지고 담뱃대를 만들던 시절에, 어쨌든 담뱃대를 만들어야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만들던 시절에, 그때 이제 그 세상에 이 공허와 빛으로 이렇게 공허와 빛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빛 사이에서 어떤 질서의 존재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티탄이에요. 티탄. 그래가지고 이 티탄이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냐면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별 중에 좀 특별한 별들이 있어요. 실바나스가 3자매인가 그럴걸요? 예, 맞아요. 그 타레사인가? 타레사랑 뭐 아닌데? 타레사 아닌데? 뭐지? 바레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3자매 맞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툭 깨고 나오듯이 별 중에 특별한 별이 있어요. 그 세계령이라고 부르는데, 세계령이라는 특별한 별에서 티탄이 깨어납니다. 별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짜자잔 하고 티탄이 이렇게 툭 깨고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처음에 티탄들이 최초의 티탄이 나온 이후로 그 티탄들이 자기와 같은 그 세계령들을 찾아서 좀 더 많은 티탄들을 이렇게 꺼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령인 별들을 가꾸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제로스도 그 세계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티탄들마다 각자의 능력이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능력이라기보다 자기가 좀 특출난 그런 재능들이 있었어요. 사람도 뭐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이 티탄들도 약간 그 자기가 잘하는 전공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게라스라는 티탄은 힘의 티탄이었어요. 힘의 티탄. 딱 봐도 완전 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살게라스는 싸움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자, 온팡지게 잘했어요. 싸움을. 해서 그 이 티탄들이 딱 별들을 가꾸고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어디서 나오는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는데 자꾸 악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별을 예쁘게 꾸며놓기만 하면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들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초를 이렇게 키우는데 진드기가 나와가지고 자꾸 화초가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승질나고 열받습니까? 티탄들이 그렇게 승질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싸움을 잘하는 티탄인 살게라스가 아 내가 저 해충 박멸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살게라스 세스코를 이제 개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충들을 박멸하러 돌아다녔는데 근데 이 악마가 여러분들 이제 그 군단 이제 듀레노 전쟁군주랑 군단 퀘를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악마들은 영혼이 저기에 있잖아요. 뒤틀린 황천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러니까 완전히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습의 일부만 세계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죽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 살게라스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때려 죽이다가 이게 죽어도 바퀴벌레처럼 자꾸 살아나서 나오니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비밀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틀린 황천으로 가가지고 얘네를 죽이지 않으면 영영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미집이 있었던 거지. 개미집을 불태우기 전에는 개미를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미집을 들추려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허물고 공허 속을 들여다 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안에 공허군주라는 엄청난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게라스가 완전 겁을 먹었어요. 그대기兄님 어서와요. 터깅 바둘님들이야 어서와요. 네, 완전 겁을 먹었어요. 살게라스가. 이게 마치 그 수저통을 이렇게 수저를 꺼내려고 수저통 안을 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곱등이를 발견한 여러분들처럼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살게라스가 아 이게 그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 자기가 이렇게 붙잡아둔 그 악마들 있잖아요. 얘가 이제 악마를 잡아가지고 그 가둬놨거든요. 어떤 특수한 공간에 가둬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있던 악마가 살게라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공허 군주님의 엄청난 뜻을 네가 몰라서 그래.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헌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살게라스가 그래?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공허 군주님이 세상을 그 다 박살 내려고 하는데 이 딱 박살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을 가진 티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제로스예요 이놈아. 그래서 저 아제로스가 탁 태어나면 그 공허군주님이 이 아제로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박살을 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산원님 어서오세요. 네, SGH님들이야이 민간인님도 어서오세요. 자유나라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살게라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게라스가 이제 다른 티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 아제로스를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저 아제로스가 태어나면 공허군주가 아제로스의 힘을 가지고 이 우주를 박살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다른 티탄들이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분이 요새 곤충만 잡더니 이상해지셨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게라스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아 진짜 너네 왜 나 안 믿냐? 진짜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러면서 한 대 툭 쳤는데 살게라스가 또 힘의 티탄이잖아요. 너무 세니까 이 힘 조절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가끔 친구 중에 힘 되게 센 친구가 술 먹으면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가끔 퍽 쳤는데 막 애가 크게 다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 돼버린 거지. 향기님 시던도 경험치 주나요? 네네 주죠. 접속하려는데 대기하라고? 아즈샤라 아니고 하이자리 대기열이 떠요? 세상에 와우가 이렇게 같은 게임이 되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티탄 한 명이 크게 다치면서 살게라스와의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티탄들이랑 살게라스랑 싸웠는데 살게라스가 이겨버렸다. 역시 이 힘의 티탄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였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티탄들이 다 죽었어요. 뭐 아만툴, 뭐 이오나, 그 유명한 애들, 노르간논 뭐 다 죽었어요. 살게라스한테. 살게라스가 너무나 강력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라스가 내가 이제 아제로스를 부셔버릴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아제로스가 태어나면 공허군주가 세상을 박살내니까. 네, 리상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제로스를 찾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제로스가 나오면은 큰일 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근데 이 아제로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제로스를 찾았어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티탄들은 그 어떤 시공을 막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 와우 서버 대계열도 아니고 배틀넷 앱 대계열이라니, 이게 뭔 일인가요? 앱 대계열이구나. 그게 요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오버워치가 요새 롤 이겼잖아요. 점유율 30% 넘어갔어요. 지금 32%인가? 근데 그러니까 블리자드 코리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리자드 코리아가 이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지금 롤을 이길 줄을 몰랐는데 롤을 이겨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서버를 미리 확충을 못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버워치 때문에 접속자가 너무 많은데 블리자드 코리아가 미리 서버를 안 사놔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기열이 뜨는 것 같아요. 아무튼 anyway, 그래서 그 살게라스가 이제 그게 아니고 저거야. 티탄들은 원래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데, 시간을 지배하는 것, 공간을 지배하는 자, 런닝맨 이러면서 이제 슈르륵 갈 수 있었는데, 그 살게라스가 어떤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악마들과 그 공허의 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게라스의 모습이 이제 고귀한 티탄의 모습에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힘이 엄청 강력해진 대신에 힘은 강력해졌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제로스를 이제 일단 자신의 그 악마들을 뿌려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한창 또 아제로스라는 별에서는 이 티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 가꾸고 뭐 보듬어주고, 거기 이제 아제로스 위에 좋은 생명들이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러면서 그 토착 생물들도 만들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토착 생물들이 처음에 이제 토석인이랑 브리쿨이랑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였더라? 모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토석인, 브리쿨, 모구. 아니, 와우 좀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지금 시계가 날립니다. 이게 블리자드 코리아가 일을 못하는 탓이죠. 블리자드 코리아를 탓하세요. 알렉 제로님 어서오세요. 네. 톨비르도 추가요. 추럴도 추가요. 아니요, 추럴은 그 티탄이 만들어 놓은 토착 생물은 아니고요. 톨비르도 그럴 겁니다. 제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였어요,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 브리쿨에서 트롤도 뻗어나오고 인간도 뻗어나왔어요. 거기서 유전자가 바뀌면서 하고, 모구에서 판다렌이 뻗어나왔고요. 그리고 토석인에서 드워프가 뻗어나왔습니다. 하고 노움도 이제 드워프 쪽에서 뻗어나왔다는 설이 유력해요. 네. 어떤 분이시길래 하트로 뜨지? 그 성은 성이요 이름은 기이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할타연님도 반가워요. 어서와요. 네. 아제로스도 인물에서 따온 지명이군요. 그니까 제가 아까 그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이 별이 자라나면 그 안에서 티탄이 깨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제로스라는 별 안에 아제로스라는 티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애기야, 태아예요, 태아. 지금 이 아제로스가 그 티탄이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알인 거예요, 알. 이 안에 지금 티탄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혼돈의 소용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하나의 대륙이었거든요. 하나의 대륙인데 이 가운데 이샤라즈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 고대신이 있었어요. 고대신 이샤라즈. 근데 이샤라즈가 고대신 중에서도 제일 강력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뿌리가 엄청 깊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샤라즈가 너무 세니까 처음에 애초에 토석인이랑 모그랑 브리쿠를 만들어서 풀어놓은 이유는 그 고대신들을 무찌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은 너무 작은데 티탄이 별보다 커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가락 이렇게 까딱하면 별이 다쳐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물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넣어가지고 싸우게 한 거였거든요. 숭구리 동동님 어서오세요. 향기님, 맞다. 축제 보상이 뭔가요? 좋은 거 있나요? 그 무슨 펫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이것저것 있거든요. 저도 꼼꼼히 체크를 안 해봐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죠? 고대신과 맞서 싸우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샤라즈는 이 피조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력해. 그래가지고 그 아만툴이라는 티탄이 있었어요. 아만툴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안 되겠어 쏩시다 이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뽑아버린 거예요. 손으로. 이게 제초가 안 되니까 뽑기로 한 거야. 그래서 뽑았는데 뿌리가 진짜 엄청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팍 뽑으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막 마력이 그 아제로스라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마력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심형 불쌍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상처를 봉합을 딱 해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꼭 마치 그 나루토 배꼽 이렇게 만들듯이 이제 영원의 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뿜어져 나오는 비전 에너지가 이 생물들을 더 잘 자라나게 하고, 아제로스의 이제 그 토착 생물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화장치처럼 그런 샘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잘 자라겠구나 하고 갔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티탄들이 만들어놓은 피조물과 생물들로부터 이제 수많은 그 마치 우리 지구에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이제 진화가 일어나고, 또 생물 종들이 막 생겨나고, 또 막 브리쿨로부터 인간도 이제 도련변이에서 나오고 트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뻗어나간 그 토착 생물은 트롤이었어요. 트롤이 이 아제로스 전역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진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트롤들 중에서 그 검은 트롤 부족이 있었어요. 검은 트롤, 다크 트롤, 영어로는 다크 트롤인데 그 검은 트롤 부족 애들이 이렇게 동굴 안에서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은 트롤이었어요. 조그만 머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동굴 안에 살다가 근처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마력의 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제 상처를 봉합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마력의 샘을 발견했는데, 그 가까이에 가니까는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마력의 샘의 온천물이 어찌나 그 몸에 좋든지, 거기 탁 한번 몸을 이렇게 담그고 나면 얼굴이 그냥 매끈매끈해지고 막 못생겼던 트롤같이 생겼던 사람도 엘프처럼 멋있어지고 막 이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입소문이 대단히 나가지고 다 검은 트롤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천물을 이렇게 촥 쐬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엘프가 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샘물 있으면 나도 한번 몸 좀 담궈보고 싶다. 트롤의 얼굴도 엘프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이런 온천 저도 한번 담궈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엘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엘프들은 이제 원래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이제 버리고 그 달의 여신을 믿는 종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달의 후예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칼도레입니다. 칼도레이. 자기들을 칼도레이라고 불렀어요. 뭐지? 이 로군의 피를 얻으라는데 얘 어떻게 얻죠? 이 피? 로군의 피를 바르라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있나? 아 이거구나. 됐다. 네. 엘프의 조상이 트롤이에요? 헐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의 샘 스파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온천하세요. 온천이 몸에 이렇게 좋은 겁니다. 얼굴도 잘생겨지고 예. 못생긴 트롤 역해가 아름다운 나이트 엘프 역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표 사생팬님 어서오세요. 발라발라 먹자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천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만 하고 도망가실 건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엘프가 생겨났어요. 네. 정확히는 칼드레이죠. 칼드레이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처음에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제로스에도 좀 영적인 신물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그 세나리오스도 있었고요. 요새 저 어디야 그 하스스톤에서 아주 양아치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뭐 아무튼 영적 존재 중에는 뭐 세나리오스도 있었고요. 뭐 말로른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존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영적 존재들이랑 이제 접촉을 하면서 막 이렇게 드루이드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막 이렇게 곰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재롱도 부리고 용돈도 벌고 서커스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드루이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은 아니죠 엘프죠. 그런 엘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엘프들은 영혼의 셈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비전 마법에 대해서 조금씩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헤르미온느 같이 아주 똑똑한 엘프 하나가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를 성공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 야, 깃털이 떴어! 이러면서 야, 이거 신박해 이러면서 막 그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에 당시 이제 칼드레이의 여왕이었던 아즈샤라 여왕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특수한 어떤 귀족이라는 그런 계급으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비전 마력이 그 와우의 세계관에 보면 굉장히 좀 담배 같은 중독성이 있어요. 이 비전 마력을 한 번 쓰고 싶으면 자꾸 쓰고 싶어. 헤어나올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같은 그런 비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비전 마력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력을 막 쓰는 거예요. 그죠. 마약이죠. 마약 아니고 모아야. 네. 그래가지고 이 마법을 이렇게 마구마구 쓰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실험을 하다가 잘못 이렇게 좀 크게 터져가지고 실험실에서도 잘못 화학품들 잘못 가지고 놀다가 뭐 칼륨 이런 거 물에다 집어 던지면 펑 터져가지고 막 실험실 다 터지듯이 그런 마법 사고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혼의 셈이 빵 하고 한번 마력을 뿜어냈어요. 네. 소듐 무슨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전 마력이 막 우주로 그냥 막 한번 폭죽처럼 쏟아져 나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내에 잠잠해졌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살게라스가 막 이렇게 더듬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제로스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고 있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야근중 방송 신청. 라디오 방송으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워크래프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듬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와이파이를 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폭죽이 팍 터지니까 뭐야 이 엄청난 마력은 이러면서 이게 아제로스의 마력이구만 이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표를 딱 잡아가지고 글로 이제 가야겠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게라스는 이제 악마의 형상이 되면서 그 티탄들의 능력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미 살게라스가 아제로스까지 직접 오면 이미 그 알이 다 자라가지고 아제로스가 태어나게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환 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악마를 보내가지고 아제로스를 박살을 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얘기했듯이 그 모든 물체들은 이제 공간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게라스는 너무나 강력하고 커다란 존재라서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악마들은 그나마 이제 살게라스에 비하면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들을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꼼수를 씁니다. 그 살게라스가 처음에 이제 불타는 군단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공략했던 종족이 뭐였냐면 에레다르라는 종족이었는데, 에레다르 군주, 그 뭐야 그 이름 뭐였죠? 그 배에서 쌀을 하는 애 이름 뭐였더라? 나 드립을 칠라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걔도 막 그러잖아요. 그 막 윌프레드 피즐뱅이에요? 이천군수. 지금부터 소환을 시작하겠어요? 이 악마야! 이러면서 이것 좀 보세요. 소환의 대가 윌프레드 피즐뱅입니다. 너는 이제 내 부하다. 악마야! 이러면 딱 그러잖아요. 불타는 군단의 에레다르 군주. 자락스스님이시다. 이러면서 막 그 얘기하잖아요. 걔네가 이제 그거예요. 그 에레다르 종족이에요. 그 에레다르 군주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레다르 종족을 처음에 이제 공략을 했어요. 근데 에레다르 종족은 3명의 그 군수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군수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아무튼 3명의 리더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킬제덴이고 하나는 아키몬드고 하나는 벨렌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벨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3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살게라스가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불타는 군단이라고 소개를 한 게 아니고, 막 걔네가 이제 나루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빛의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신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뜨린 거예요. 길뻔뻔님 어서오세요. 동해안 해적님 하고 라이시님 반갑습니다. 피싱키님도 반가워요. BJ님 여름 불꽃 축제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킬제덴이랑 자락서스는다 킬제덴이랑 아키몬드는 그 살게라스의 편에 서기로 했어요. 근데 벨렌은 좀 똑똑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 사이비 종교인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믿겠다고 이러고, 그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은 살게라스가 이제 징벌을 하려고 하니까 우주선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제 나루랑 쿠른이었나? 걔네들의 도움을 좀 받긴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생략하고, 아무튼 벨렌이 그렇게 탈출시킨 에레다르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고 그 종족들이 이제 드레나이예요. 벨렌이 데리고 나온 에레다르들이 드레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라이언스에서 역관절 너무 매력적이야 이러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드레나이가 바로 벨렌이 구한 에레다르 종족이고요. BJ님 대원의 설은 어디로 가나요? 대원이 아니고 아마 명원도 아니고 뭐야 저거의 설원일 텐데, 아무튼 그거 여명의 설원 맞아. 여명 808의 성원. 여명의 설원 여기 가려면요. 여기 어떻게 가더라 진짜? 여기 어떻게 가더라? 어떻게 갔었지 내가 여기를? 분명히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여기 어떻게 갔더라? 배 타고 갔던가?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악령숲에서 가나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킬제덴이랑 아키몬드를 자기 부하로 해놓고 아제로스로 쳐들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공략을 세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아키몬드는 좀 그러니까 육체파예요. 육체파. 얘가 체대를 나와가지고, 물론 이거 체대 무시 발언 아닙니다. 육체파 분들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복잡한 막 방법을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해요. 에스타드 평님 어서 오세요. 땅님님도 반갑습니다.
예, 예. 하여서 아키몬드는 좀 전공법으로 승부하자 약간 이런 쪽이었고, 킬제드는 좀 얘는 이제 그 뭐야 좀 이렇게 머리로 싸우는 타입이에요. 그 왜 약간 명탐정 코난 만화를 즐겨봐가지고 좀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킬제드니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드리머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와중에 또 이제 벨렌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도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드레노라는 행성에서 벨렌이 불시착해가지고 그 벨렌을 따르는 드레나이들이랑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네, 드리머님 어서와요. 오늘 그 워크래프트 스토리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영화랑 이런 거 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드레노어라는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 드레노어 행성에는 크게 세 가지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오크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 드레나이하고, 그리고 오우거, 이렇게 세 종족이 크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킬제덴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킬제덴은 약간 그 문과 나온 친구라 가지고 머리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크랑 싸움을 붙이면 내가 이거 손 안 쓰고도 얘네를 밀어버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네일줄이랑 굴단한테 이제 마술을 뻗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네일줄한테 손을 뻗쳤어요. 그래서 네일줄을 이용해서 오크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실 이 네일줄이 좀 착한 구석이 있어요.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에서는 되게 안 그런 것처럼 나오지만 되게 오크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오크였어가지고 네일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신천지 같은데, 이거 사이비 종교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킬제덴을 안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킬제덴이 그 밑에 있던 굴단을 다시 이제 또 구슬려가지고 굴단한테 네일줄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오크들을 타락하게끔 이제 굴단한테 그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굴단이 결국 오크들을 타락시키고 막 지옥 마법을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막 오우거도 이렇게 물리치고 드레나이도 물리치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드레노어에 있는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오크 부족들을 다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통합된 오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호드예요. 호드, 초대 호드. 예, 이제 영화에 나온 그 호드가 바로 그 형태죠. 굴단이 이제 그래서 대족장을 탁 하고 오크들을 이제 부족들을 다 끌어모은. BJ님, 그럼 여름축제인 지금 서리군주 아운의 서리낫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세요. 던전. 이건 쪼레비라서 못 들어간다. 아무튼 네, 맞죠. 어둠달 부족이었죠, 걔네들이. 이거 뭐야, 뭐 명령을 따르라는데 아무 명령이, 이게 무슨 귀속말이 오는구나.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호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부족이 집결했죠. 그래가지고 드레나이도 물리치고 오우고도 물리쳤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강성한 오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하루에 한 번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막 그 지옥 마력을 그렇게 막 쓰고 이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생겼던 드레노어가 이렇게 대박살이 난 겁니다. 땅이 막 갈라지고 막 별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부서지고 막 조각조각 나고, 사실 이렇게 조각 났는데 어떻게 중력이 남아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완전 다 조각 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천지가 개박하고 막 여러분들 신천지로 가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사이비 종교가 막 이렇게 막 판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2010년이 오면 2012년이 오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ALSF님 어서오세요. 몽건님 리아이, 하루에 한 번 갈 수 있는 건가요? 랜덤으로 먹는 건가요? 네네, 둘 다 맞습니다. 맞다. 그 맞네요. 그런 것도 있네요. 아무튼 네, 그 땅이 막 그렇게 좀 박살나고 막 척박한 환경이 되면서 오크가 이제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드레노어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때 이제 미리 또 킬제덴이 아제로스에 선을 써가지고
킬제덴이 아니라 저거죠. 살게라스죠. 살게라스가 손을 써놔가지고 또 메디브라는 이런 연결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따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굴단한테 그 메디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들리나? 이러면서 이제 되게 온 거예요. 뭐야 이 캐스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러면서 들리나? 이러면서 무전이 온 거예요. 뚜뚜뚜뚜뚜 하면서 모스 무전이 와버렸어. 그래서 굴단이 들린다 오버 이러면서 이제 그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차원문을 열자 이렇게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땡큐죠. 그래서 굴단이 막 오크들한테 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내가 나의 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내가 너희들을 신천지로 끌고 가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크들이 오 신천지 좋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그렇게 이제 차원문을 만들어가지고 아제로스를 침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인간과 오크의 그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인간이 거의 다 져요. 거의 뭐 10판 싸우면 10판 다 집니다. 오크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다가 막판에 이제 인간 왕국이 6개인가 있었어요. 6개인가 있었는데 스톰윈드부터 시작해서 뭐 사방에 뭐 6개 왕국이 있었는데 오크가 보시면 여기 저주받은 땅 여기에 어둠의 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거 다 쓸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오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전사 가이아님 어서오세요. 그래요? 수면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네. 근데 드루탄하고 아들 쓰랄 피부색은 왜 틀려진 걸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약간 좀 각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부의 오크만 넘어간다는 설정도 영화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막 영화에서는 막 제일 잘 나가는 강한 전사들만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뭐 1차 원정대로 보낸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넘어왔어요. 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냥 쭈루루룩 넘어왔고 그리고 처음에는 영화에서는 약간 좀 어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로탄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쓰라를 놓고 왔어요. 드라카랑 쓰랄은 처음에 드로탄이랑 같이 넘어온 게 아니고 나중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내가 뭘 얘기하려고 이러고 있었지? 나중에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저거를 이제 노출되게 됐죠. 타락한 피해에 노출되게 됐죠, 쓰랄.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로데론 왕국이 있었어요. 얼라이언스의 마지막 힘들을 다 쥐어짜가지고 로데론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그림 두메모가 영화에도 나왔죠. 드루탄의 친구. 근데 원래는 오그림 두메모가 서리늑대 부족이 아니에요. 드루탄이랑 같은 부족도 아니고 드루탄보다 아래도 아니에요. 원래 오그림 두메모는 저거 검은바위 부족이었어요. 블랙라클랜. 네, 검은바위 부족이었는데 오그림 두메모가 이제 지휘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굴단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양동 작전을 펼치자. 내가 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갈 테니까 너는 이제 본대를 이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정면으로 쳐라. 이렇게 양동 작전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탁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다. 굴단이 이래놓고 이렇게 가다가 사실은 나는 옛날부터 가지고 싶은 보물이 하나 있었지. My precious. 내가 절대 반지를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일로 이렇게 안 가고 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이제 다음번에 확장팩 나오면 여기 부서진 군도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부서진 군도에 살게라스의 눈이라는 유물이 있었어요. 살게라스의 눈. 요거는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 눈이 왜 생겼는지. 살게라스의 눈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얻으려고 굴단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배 타고 일로 가버린 거예요. 부서진 군도로. 난 살게라스의 눈을 찾겠다고. 난 대마법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마법을 엄청나게 잘 쓰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살게라스의 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그림 두메모가 혼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왔는데 웬걸 오크 본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다 이긴 게임을 막판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렇게 되니까 막 각계격파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그 6.25 전쟁에서 그 저희가 부산까지 밀렸다가 막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밀어냈듯이 그렇게 이제 얼라이언스들이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호구들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이제 2차 대전쟁도 겪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2차 대전쟁도 결국에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얼라이언스가 이겼어요. 오랜 싸움 끝에 결국 인간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오크들은 모두 노예가 됐습니다. 네. 네, 메네실 항구 상륙작전, 그렇죠. 네. 다 인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네, 그 와중에 이제 어린 스랄도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라카와 함께 넘어왔다가 전쟁에 참여한다기보단 그냥 이제 그 여기 이제 한바탕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제 우리 아제로스 다 먹었다 넘어와라 이러니까 이제 이주민들이 쫙 넘어와가지고 여기 살다가 스랄도 결국에 그렇게 해서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블랙무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에게 잡혔어요. 네, 메리티님 어서오세요. 네, 그죠. 도착하려고 넘어온 이제 그 후속 오크들이었죠. 근데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스랄이 약간 그 블랙무어의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게 생긴 게 약간 비범했는지 코놈 참 잘생겼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블랙무어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오크들을 좀 오크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해보고 싶은 좀 그런 욕망도 없잖아 있었어요. 왜 얘는 어떻게 구출하는 거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크를 이용해서 불법 검투사 토토를 했죠. 예, 뭐 그런 것도 했고요. 막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랄한테 이제 좀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오크들은 노예인데 노예가 똑똑해져 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크들한테는 막 교육이랑 이런 걸 안 시켰는데 이 스랄한테는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시켰어요. 영재 교육을 시킨 거죠. 이거 왜 전투 안 풀리지? 이렇게 숨었다가 잠깐만요. 네, 영재 교육을 시켰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받았던 스랄이 물론 뭐 그런 이제 총애를 좀 받으면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인 신분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낮에는 뭐 블랙무어의 흥미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도 배우고 뭐 검술도 배우고 뭐 역사도 배우고 뭐 이랬지만 또 뭐 밤에는 이제 다시 철창으로 돌아가서 노예 신세로 지냈죠. 네,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에 영화 2편에는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스랄에 대한 떡밥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출을 됐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스랄이 그때 당시에 정을 붙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테레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리생님. 이제 그 타레사라는 여자는 약간 오크들을 되게 불쌍해했어요. 하고 그 어떤 스랄의 이렇게 인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크지만 스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거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얘를 내려놓고 나머지 한 명을 또 태워야 되네. 그래서 타레사랑 스랄이랑 이렇게 친구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스랄이 하루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 하루는 블랙무어랑 이제 이렇게 그 인간들이랑 같이 뭐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오크 노예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오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줄을 이렇게 얌전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줄을 이렇게 팍 끊더니 얘 여기다 내려놓는 건가? 왜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나? 오케이. 줄을 팍 끊더니 갑자기 스랄한테 이렇게 막 달겨드는 거예요. 완전 무섭게 막 으르렁 거리면서. 근데
그 쓰랄은 오크어를 몰랐어요. 원체 어릴 적에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인간 언어만 배웠기 때문에 오크어를 몰랐는데 막 아까 그 빵상 아줌마처럼 막 빵상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완전 무섭게. 그래가지고 쓰랄이 처음에는 약간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가 이제 인간들 손에서 자랐고 인간들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배신자야 죽어라! 내가 아주 너를 돌로 찍어가지고 빵상 아줌마로 만들어 버리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 줄 알고 그 어떤 좀 죄책감을 가졌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오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배신자야 죽여버리겠어!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여기를 맡을 테니 너는 도망가라! 이러면서 이제 쓰라를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쓰랄이 나중에 이제 자기 동포들을 구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쓰랄이 이제 오크들을 이제 더놀드라는 감옥에 오크들이 이제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오크들을 이제 더놀드를 불태우고 오크들을 이제 규합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그 더놀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아라시고원 쪽에 있어요. 여기 스트롬가드 요새 이쪽인데 네, 이쪽에서 오크들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여기 알터렉 있죠. 이 알터렉 산맥에 그 패배한 오그림 두메모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쓰랄이 가가지고 오그림 두메모를 만났어요. 아, 나 천장부터 치네. 얼라이언스를 하십시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가이아님 말이 맞아요. 시간의 동굴에서 옛 힐스브레드 그룬지 캐스트가 그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거 스포인가? 근데 뭐 이제 영화들 다들 보셨죠? 또 스포가 되는 큰 중요한 장면은 아니니까. 그 영화에서 보시면 오그림 두메모가 이제 아니다 이거 큰 스포긴 하다. 좀 스포가 안 되게 좀 돌려서 말할게요. 그 쓰랄에게 남겨줄 유품을 챙기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스포가 아니라고 생각해. 쓰랄에게 전달해줄 그 유품을 챙기잖아요. 뭔지 아시죠? 영화 본 사람들은 알 거야. 네? 뭐를 이렇게 이렇게 챙겼죠? 오그림 두메모가. 그래서 그걸 이제 쓰랄이 처음에 이제 오크들을 이끌고 탈출해가지고 여기 알터레 산맥에 가서 오그림 두메모를 만난 거예요. 이 동굴 같은 데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유품이다 이러면서 그걸 받았어요. 곰드레아님께서 향기님 저 하이작 가방 지원 좀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면은 저 이제 여기다가 귀 좀 줘요. 자, 접속하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유품을 받았어요. 유품을 받아가지고 그 유품을 가지고 오크들을 또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메디브의 영혼이 온 거예요. 카미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용의겠다님 리아에 저 지금 접속 중 아닌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저한테 그러면은 뭐 편지라도 하나 써줘요. 편지 써놓으면 제가 그쪽으로 그 편지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나 왜 여기 와있지? 네, 피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충전선만 꼽으면 버퍼가 걸리지? 그래요? 저는 충전선 꼽고 핸드폰으로 보면 핸드폰이 막 불탈라고 하긴 하는데 버퍼가 걸리진 않는데. 근데 교담님 그거 있어요. 그 전자기기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느려져요. 컴퓨터도 그렇고 뭐 노트북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뜨거워지면 느려져요. 뜨거워지면 저항이 높아져서 느려져요. CPU가 그 안에 전류가 되게 부드럽게 흘러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범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독충님도 어서오세요. 아무래도 기계 수명이 짧아지려나요? 그것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이렇게 막 근데 뭐 핸드폰이 사실 한 2-3년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유의미하게 막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더 오래 쓰려면 열을 많이 안 받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내가 알던 향기님이 맞나봐요.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이 방송 저 방송 놀러가서 이렇게 제 모습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라고. 네, 쓰랄한테 아버지 유품 맞아요. 그래서 오그림 두메모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쓰랄이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멋진 오크 남성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롬 헬스크림입니다. 그롬 헬스크림.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롬 헬스크림도 그때 이제 대전쟁 때 이렇게 넘어왔었어요. 넘어왔다가 패배해가지고 같이 숨어 있었는데, 오그림 두메모가 나는 이제 늙고 힘이 없으니까 너는 이 젊은 그롬 헬스크림과 함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오크들의 신천지를 건설해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디브한테 귓속말을 받았죠. 그래서 메디브가 그때 당시 메디브의 영혼이 약간 마치 종교 활동하듯이 이 땅에선 안 된다. 칼림도어로 가라. 신께서는 신천지를 준비해놨어. 이러면서 자꾸 칼림도어로 막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키몬드를 막기 위한 큰 그림, 이제 빅픽처였으나 아무튼 뭐 그건 이제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막 한창 막 제이나도 보내고 막 쓰랄도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던 때였어요. 그래서 쓰랄이 그 얘기를 듣고, 쓰랄은 이 칼림도어의 존재를 전혀 몰랐는데 얘가 배 타고 일로 쭉 가면은 칼림도어로 갈 수 있다니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또 인간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구출한 이제 오크 동포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이제 칼림도어로 넘어간 겁니다. 네, 범인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계정님 리아이 어서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여기 듀로타,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딱 했어요. 네,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그 타우렌 종족이랑 켄타우로스랑 막 한참 전쟁 중이었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둘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쎄쎄쎄하고 막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쓰라리 이렇게 슥 보고, 저 타우렌 종족이 좀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런 블러드우프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캐런 블러드우프. 그래서 캐런 블러드우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르르 케케님 어서오세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너네들 생긴 거는 그렇게 안 그건 아니고 아무튼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의 저거를 표했죠. 그래가지고 쓰라리 막 그랬어요. 내가 그 메디브라는 그 메디브가 아니지. 내가 메디브가 자기를 메디브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는 예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자의 귓속말을 듣고 왔는데, 그 무슨 뭐라고 했더라? 무슨 중요한 어떤 아티팩트를 하나 찾아보라 그랬다. 이 땅에 그런 아티팩트가 있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캐런이 그 옛날부터 우리 타우렌 종족이 그 전설에 내려오던 그런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게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쓰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라클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뭐 그 와중에 이제 뭐 캐런도 이제 같이 이제 처음에는 동행을 안 하려고 했으나 어쩌고 하다 보니까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롬한테는 여기에 처음 상륙한 이곳에 그 오크들의 도시를 건설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를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잿빛 골짜기에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무를 캐면서 그 주둔지를 만들라는 임무를 그롬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오라클을 찾아서 여기 북쪽으로 떠납니다. 그게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이잘산 쪽인지 여명의 서론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쪽으로 자기는 떠났어요. 자, 그러면은 남겨진 그롬 헬스크림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나? 그죠? 쓰라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아무튼 쓰라는 그렇게 북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남겨진 그롬 헬스크림은 이제 벌목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웬걸 이렇게 나무가 많아가지고 열심히 벌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드가 이렇게 나무 품을 하고 있으면 이게 나무인지 회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목하다 보니까 회드도 벌목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드루이드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시방 네가 내 동생을 때렸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회든지 모르고 그냥 남은 줄 알고 벌목을 해버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 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트 엘프랑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또 오크들이 또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 엘프들이 얘네 좀 잘 싸우는데 이러면서 그 마침 근처 숲에 있던 향기님 무슨 약 드셨어요? 얘 이상해요? 약 먹고 올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막 세나리오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어떤 영적 존재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영적 존재한테 가가지고 저 오크들이 싸움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나리오스가 힘이 진짜 엄청납니다. 워크래프트 3에서는 키포 오브 그루브가 정말 넘나 약하지만 블레이드 마스터한테 그냥 썰려버리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세나리오스는 강력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세나리오스는 넘나 강력해가지고 오크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얘를 어디 이길 방도가 없는 거야. 어쨌든 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다 킬제덴의 빅픽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빅픽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노로스 여러분들 아시죠? 만노로스가 이제 부관 중에 하나인데 만노로스를 시켜가지고 제빛 골짜기에 어딨어? 제빛 골짜기 이렇게 한쪽 구석탱이에다가 만노로스의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타락한 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마들을 쓰면 이제 눈치를 까니까 이제 거기 토착 생물인 펄볼그란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소음을 낸 거예요. 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얘기 들어보면 왜 나이트 엘프들이 막 엄청나게 좋은 스파를 이렇게 팍 하니까는 막 얼굴이 막 잘생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킹카가 돼가지고 막 아주 못생긴 애들이 트롤이 엘프가 되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몸에 좋은 스파가 또 있다고. 그것도 바로 여기 잿빛 골짜기에 그런 엄청난 스파가 있다고 이제 소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롬 헬스크림이 그러면은 스파를 해가지고 내가 막 근육질의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아니고 아무튼 저 세나리오스를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를 하러 이제 오크들을 데리고 찾아갔죠. 샘에. 웬걸 진짜 막 샘 주변에 있는 펄불그들은 막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 완전 막 뿅가게 한 거예요. 그롬 헬스크림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떤 딥 다크한 취향을 꺼낸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샘물을 내가 먼저 마셔야겠다 탁 마시고 이제 그롬 헬스크림을 따르던 오크들도 그 샘물을 다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노르스의 피해 저주에 또 걸린 거예요. 또 속냐 또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참 여러분들 그거 봤죠? 왜 굴단이 막 그럼 너는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러니까 나는 찍먹이라서 이런 거 안 먹는다 이러면서 탕수육 소스 부어버리는 거 그 동영상 보셨죠? 그게 이제 그때도 만노로스의 피였는데 굴단이 이제 오크들한테 만노로스의 피를 먹게 해가지고 오크들이 원래 갈색 피부였는데 초록색 피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 이게 또 속아가지고 또 이제 그롬 헬스크림이랑 부하들이 초록색 원래 이미 초록색이었지만 아무튼 거기 이제 피의 광기에 다시 빠진 거예요. 머리 감고 머릿결이 좋아짐. 네. 그래가지고 SHD님 어서오세요 리아이. 그래가지고 피해 관계에 빠지면 단순히 이제 힘만 세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만노로스의 정신에 이렇게 좀 정신이 귀속돼 버려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그냥 전투만 좋아하고 좀 그런 맹목적인 멍청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싸움만 좋아하는 멍청이가 돼 버려요. 나 얘 잡아야 되는데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나중에
쓰랄이 왔는데도 쓰랄도 못 알아보고 막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다시 이제 쓰랄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제이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워크래프트 스토리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제이나 이야기로 좀 가봅시다. 그 제이나는 그 달나란에 굉장히 유명한 마법